챕터 2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이프라인의 힘. 시간적, 경제적 여유로움을 누리는 삶. 한창 주가가 오르고 있던 어느 야구 선수와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야구 선수는 연봉이 수백만 달러에 달했지만 나이가 지극한 초등학교 교사는 연봉 10,000달러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야구 선수는 눈부신 활약 덕분에 언제나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고, 초등학교 교사는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길을 고려하면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둘 중 한 명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백만장자가 되고, 다른 한 명은 파산 직전 상태에서 열심히 물통을 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판이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미래의 안정된 삶과 진정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로움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어느 야구 선수 이야기. 먼저 유명한 야구 선수의 삶을 살펴봅시다. 수년 동안 재능을 인정받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던 야구 선수는 개인적인 생활에서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른 후 이혼당하고 폭음과 마약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는 경제적인 선택에서도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는 20년 동안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한 선수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지금은 수중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로 데릴 스트로베리 선수입니다. 그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기 위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거의 반평생을 야구 선수로 살아온 데릴 스트로베리는 10대 시절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고, 당시 제2의 테드 윌리엄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화려한 스포츠 선수답게 연봉만 2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에 달했고, 그 밖에 각종 광고, 방송 및 행사, 연설, 팬사인회 등에서 연간 200만 달러의 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5천만에서 1억 달러 정도를 버려들었습니다. 많은 수입, 많은 지출. 그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대개는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트로베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어느 지방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스트로베리에게는 현재 부인인 샤리스와 세 아들을 부양할 소득도 저축도 그 밖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는 분명 1억 달러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그는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호화주택, 값비싼 자동차, 마약 중독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비,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엄청난 돈을 주고 고용한 최고의 변호사들 등 그는 버는 족족 남김없이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출전이 정지된 스트로베리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저 어김없이 날라오는 청구서뿐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처참한 상황에 놓인 스트로베리에게 꼬박꼬박 날아왔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 교사이던 마거릿 오도널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큰 물통을 날라야 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50여 년 동안 조용한 시골에서 교사로 지낸 오도널 여사는 70이 넘어 은퇴할 때도 연봉이 8,5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00세의 세상을 떠났을 때는 교회와 학교, 보이스카웃을 포함해 10여 개 이상의 자선단체에 200만 달러를 기부한 상태였습니다. 연봉이 10,000달러도 되지 않던 그녀는 어떻게 야구 선수와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준 걸까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매달 정기적으로 우량주를 선별해 투자했고, 오랫동안 증식시키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투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녀의 주식을 관리한 증권사 직원 밥 윌란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거릿은 마치 게임을 하듯 주식 투자를 즐겼습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나던 날 그녀는 종이 3장을 내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주식 중에서 가장 실적이 나쁜 주식이었습니다. 그 후 20여 년 동안 마거릿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갈수록 번창했고, 나중에는 블루칩 주식과 채권, 공익사업주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거의 팔지 않았고 은퇴 후에도 그녀의 파이프라인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절제된 생활, 화려한 수입. 그렇다고 마가렛이 공짜 쿠폰을 모으거나 한 번 우려낸 홍차 티백을 한 번 더 우려먹는 자린고비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자주 외식을 즐겼고 최신 모델의 뷰익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느라 삶의 즐거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출에 관해 철저하게 규칙과 규율을 정했고 그것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더불어 매달 빠짐없이 저축과 투자를 했는데 이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 그녀는 미래를 책임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녀는 100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 파이프라인 수입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눈에 띌 만큼 큰 성과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며칠이나 몇 년 동안은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성과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발휘해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절제와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파이프라인의 물은 마르지 않는다. 사실 데릴 스트로베리는 수년 동안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물통을 나른 것입니다. 물통이 큰 만큼 돈을 갈퀴로 퍼담을 만큼 벌었지요. 그러면 40이 가까운 나이에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릴 스트로베리에게는 미래를 위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시간이 20여 년이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수입의 단 10%라도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적어도 2천만 달러, 아니 1억 달러는 모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미래를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커다란 물통이 언제까지라도 마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착각입니다. 물통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 물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채우지 않으면 물통은 비어버립니다. 가령 은퇴하거나 질병, 상해, 과로 등의 변화로 더 이상 물통을 채우지 못할 경우 물통은 곧바로 말라버립니다. 반면 파이프라인의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물이 쉬지 않고 흐릅니다. 이 법칙은 작은 물통을 나르는 사람뿐 아니라 큰 물통을 나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 물통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물통을 나르는 사람은 생활 수준이 높아 그만큼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정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싶다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통이 작을수록 파이프라인이 꼭 필요하다.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물통을 날라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물통의 물은 말라버립니다. 내가 야구선수 데릴 스트로베리의 삶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엄청난 돈을 벌고도 결국 수중에 돈 한 푼 남지 않았는데 그보다 물통이 작은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물통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다시피 스트로베리는 급여를 받아 생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트로베리는 자신의 큰 물통을 언제까지라도 나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트로베리는 수년 동안 번 막대한 수입을 현명하게 사용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트로베리는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선택은 미래를 지켜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토록 엄청난 돈을 벌었으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책 없이 살았단 말입니까? 반면 시골에서 조용히 작은 물통을 나른 마거릿 오도널은 현명하게도 미래를 지켜줄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그녀가 더 이상 물통을 나를 수 없었을 때도 그녀의 파이프라인은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즉, 그녀의 수입은 은퇴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사례에서 어느 쪽에 속하고 싶습니까? 만약 마거릿 오도널 쪽이라면 지금 당장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반대로 데릴 스트로베리의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미래 모습은 우울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파이프라인은 여러분의 생명선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물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물을 부어주고 수리도 해야 합니다.
여하튼 파이프라인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줍니다. 데릴 스트로베리와 마거릿 오도널은 둘 다 인생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물통을 선택하고 다른 한 사람은 파이프라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파이프라인의 지렛대 효과. 혹시 여러분은 레버리지 효과, 즉 지렛대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이는 문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막힌 개념입니다. 만약 이 지렛대 작용이 없었다면 아마 이 책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봅시다. 1444년 독일의 활판 인쇄술 발명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와인을 짜던 기계를 상업용 인쇄기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쇄기로 찍은 180부의 성서를 며칠 만에 모두 판매하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불과 수십 년 만에 인쇄기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1600년대 중반에는 유럽에서 800만 부의 책이 유통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쇄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수천 년간 만든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10배 더 많은 수치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책을 만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모든 책을 필사하거나 수도생이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책 한 권을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가격이 매우 비싸 귀족이 아니면 책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이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인쇄기는 활자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책을 수천 권이나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작업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혁신입니다. 아무튼 인쇄기는 인쇄업자의 돈과 시간의 지렛대를 작용해서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여놓았습니다. 책을 일일이 손으로 떼 들어가는 노력과 결과 사이에는 1대1의 대응 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1시간 노력하면 1시간만큼의 결과물이 나오며 이는 물통을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필사자가 한쪽으로 옮겨 적는데 하루가 걸리면 100쪽을 옮겨 적을 경우 100일이 걸립니다. 인쇄기로 작업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16세기의 인쇄기를 사용하기 위해 한쪽 분량의 활자를 만드는 데는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결과는 고작 한두 장의 교정쇠뿐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커다란 소음을 내뿜으며 인쇄기가 돌아가면 활자가 박힌 인쇄물이 금세 100장이나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쇄기는 필사자가 100일 동안 노력해야 하는 것을 단 하루 만에 끝냅니다. 이것이 바로 지렛대의 작용이자 파이프라인의 모델입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노력과 결과의 비율이 1대1의 관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경우 같은 노력으로 100배, 1000배, 심지어 100만 배의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이라는 지렛대. 레버리지라는 말의 어원인 레버는 가볍게 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실 지렛대를 사용하면 엄청난 부피의 물체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렛대 원리는 시간과 돈에 적용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즉, 결과가 복비례로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돈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지렛대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1시간의 노력은 100시간 동안 일한 만큼의 결과물을 안겨주죠. 일주일간의 노력은 1년치의 결과물을 얻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돈의 지렛대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아무리 적은 돈도 오랫동안 투자하면 초기 투자액의 몇 배로 늘어납니다. 설령 1달러를 투자해도 그것을 오랜 기간 지속하고 또 배가의 원리를 적용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늘어납니다. 지렛대 원리의 전형적인 사례. 지렛대 원리는 시간과 결과물은 1대1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등식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다시 말해 지렛대 원리는 무조건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모든 파이프라인의 이면에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적용되는 지렛대 원리를 살펴봅시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종업원을 고용해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을 개업한다면 웨이터, 주방장, 접시 닦기 등 각각의 일을 담당할 종업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에게 시간당 1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 시간당 100달러가 종업원의 임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가령 식당이 시간당 평균 1000달러의 수입을 올릴 경우
종업원의 임금이나 기타 재료비 등의 지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식당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돈에 적용되는 지렛대 원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겁으로 고전적인 투자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다른 사람의 돈의 지렛대 원리를 적용해 자기 자신은 물론 투자자들도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돈을 벌었을까요? 예를 들어 1965년에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에 1만 달러를 투자한 사람이 그것을 1998년까지 가져간 경우 그 주식은 가치는 무려 5,100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35년 전 주당 19달러에 지나지 않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1998년 말 7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결국 1965년에 단돈 300달러를 레버리지하면 오늘날 100만 달러로 키울 수 있는 셈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파이프라인의 엄청난 가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은 지렛대 원리를 충실히 활용할 경우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투자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1965년에 300만 달러를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잘해야 이틀이나 사흘,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렇게 번 돈 300달러를 투자하면 이미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셈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끔 신문이나 주식 관련 잡지를 뒤적여 주가를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이 300달러로 1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면 아무리 적은 돈과 시간도 1000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달러를 100달러로 아니면 1시간을 100시간으로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은 한 번으로 끝내고 나머지는 지렛대 원리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시간과 돈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파블로나 워런 버핏을 따라할 경우 여러분 역시 지렛대 원리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돈과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엄청난 결과물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